오늘은 어차피 오늘 이제 중요한 종목들, 맥심이 되는 종목들을 살펴볼 건데, 오늘 가장 시장에서 강했던 하이브지 관련주들은 제가 바로 전 영상에 올려놨어요. 바로 전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꼼꼼히 보시고, 또 하이브지에 이어서 아까 건설기계 쪽도 한번 올려놨으니까 그런 건설기계 쪽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라고. 마스코트님 어서 오세요. 오늘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해놓는다는 걸 또 깜빡했네. 잠시만요. 얘기를 좀 천천히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죠? 오늘은 신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런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일단 알려드릴게요. 어떤 고민이냐면 그 당시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안 할 당시였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었으면 저기서 유튜브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따가 얘기는 해드릴 거고 지금 오늘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또 한 6, 7분 꽤 많아요. 하루에 거의 10분씩 들어오세요. 자, 근데 이렇게 신규로 멤버님 들어오신 분들은 아까 주린이분 그 아이디가 주린이분이 계시거든요. 요렇게 커뮤니티 게시판에 요게 있어요. 그리고 항상 회원님들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회원 전용이라고 떠요. 이건 전부 다 그 골든 이상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용할 수 있고 골드분 이상 되시는 분들 VIP, VVIP 후원회원님들은 전부 다 볼 수 있으니까 언제든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멤버님들 필독 영상 신규 가입하시면 꼭 보셔요. 이걸 봐야지만이 제가 지금 설명하는 방법이 이해가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걸 보신다 하더라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저건 저만의 기법이기 때문에 저걸 참고로다가 본인만의 기법을 완성시키는 게 중요해요. 저건 저한테 맞는 방법이에요. 제 생활 패턴에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거는 저한테 맞는 방법이고 멤버님들이나 시청자님들은 저 영상을 참고로 그러니까 특히 멤버들 같은 경우는 저 영상을 참고로다가 자기만의 기법을 완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흔들리니까 굉장히 힘드시죠. 고통스럽고 그러고 사놓은 종목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예전에는 제가 유튜브를 안 했어서 주식한 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생각을 얼마 안 했는데 유튜브를 안 했을 당시에 저도 이때 큰 피해를 보긴 했는데 이때 우리나라에 뭔 일이 생겼냐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시장이 이렇게 됐어요. 그죠?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그나마 900이 코스닥으로 볼게요. 그나마 900P를 버텨주던 종목이 어디까지 밀렸냐? 요렇게 400P까지 몰린 적이 있어요. 이 400P까지 몰렸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주식이 보통 웬만한 종목들이 10분의 1 토막이 났고 10분의 1 토막이 났고 거의 아무리 월봉 바닥에서 샀다 하더라도 거의 2분의 1 토막이 났어요. 2분의 1 토막. 이 시장이 무너지니까 한때 이렇게 950p 이게 한 940p 되거든요. 940p가 됐다가 안 그래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무너지고 있었는데 추세가 우하향의 길을 걷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반등해주는 칙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목이 5분의 1 토막, 월봉 고점에서 몰리신 분들은 10분의 1 토막, 월봉 바닥에서 사신 종목이 2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이때 공매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공매도를 막기 시작했고 비로소 작년 5월 달이 돼서야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한해서 공매도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그나마 버텨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네가 이때는 유튜브 안 할 때잖아. 너 이럴 땐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할래? 지금까지 네가 그래서 추세를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다 추세 깬 거잖아. 이거 어떡할래? 물론 장기적으로 월봉에서 코스닥 지수가 추세를 깼기 때문에 이때도 시장은 안 좋았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시장이 화양주인 거야. 지금 엄연히 화양이에요. 우상향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우상향이라고 하고 이거는 우하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 여기서 어떻게 얘기할래? 네가 만약에 여기서 멤버님들이 400분 정도 계시는데 너 이 상황에서 어떡할래? 자신 있어? 네 이때 유튜브를 안 할 때라 이런 생각을 내가 해본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그럼 만약에 지금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절대 위로를 해준 영상이나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식 영상은 내 피 같은 돈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찍게 되면 마음은 위로가 되는데 계좌는 절대 위로가 안 돼요. 따라서 저는 이때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식시장이 사라질까요? 자본시장의 꽃인데 이게 자본시장의 꽃이죠. 주식시장이 꽃이에요, 꽃. 그죠? 근데 이게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죠?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다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 푸틴이 다시 전면전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렇다고 그래서 이 시장이 없어질까?
절대 안 없어지죠. 그죠? 절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단지 시장은 폭락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매수한 자리가 월봉에서 바닥이면 버티실 분들은 버티셔도 되고, 그러고 손절하실 분들은 손절해라. 시장 살아날 때 다시 사라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요 판단과 기준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어도 어차피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종목을 다 이렇게 해야 될까? 모든 종목을 믿고 참고 기다려서 10분의 1 토막이 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기본을 다시 할 거예요. 자, 멤버님들이나 시청자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본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의 기본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주식은 이런 거예요. 어떤 주식이든 간에, 어떤 주식시장이든 간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자, 내가 A라는 종목을 샀어요. 자, 그러면 모든 종목은 다 이런 길을 걸어요. 일단 라님 어서 오세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바닥바닥 그리죠. 어떤 종목이든지. 그래서 빵 때려 이렇게. 빵 때려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두세 배가 될 때가 있어요. 주식 주가가. 그러니까 1,000원 하던 주식이 한 2,000원, 3,000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월봉에서 5개월 선이라는 애를 이탈을 해요. 다시 바닥에 들어와. 더 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 누군가가 대량 거래를 싣고 빵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거래량이 밑에서 빵 터집니다. 그럴 때 이 자리에 변곡점이라는 애가 생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요거를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고 올라가서 우리가 보통 중소형주가 생각하는 제가 목표가는 10배에서 15배까지 가더라고요. 이 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알아요. 자, 그래서 10배에서 15배 가면 이 주가가 15,000원을 찍었겠죠. 이렇게, 그죠? 15,000원을 찍게 됩니다. 10,000원을 찍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 근데 시장하고 상관없이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이 15배를 가는데 떨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떨어지는데 올라가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아주 심하게 떨어질 때는 예전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이런 변곡점까지도 깨게 돼요. 자, 그러면 역사가 이게 하나의 주식의 사이클이에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다 다시 여기서 또 바닥바닥을 그리게 돼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5개월선 뚫고 9후에 있는 20개월선도 맞고 떨어지게 되고 돌파하고 또 60개월선도 맞게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또 빵 때려요. 자, 그러면 지금 멤버님들하고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제가 사는 자리는 어디냐면 다 여기에요. 추세 턴이 되는 여기.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지수가 폭락을 하고 있죠. 지금 많이 떨어지고 많이 급락을 했어요. 그죠? 자, 급락을 하고 있고 미증시도 급락을 하고 있어요. 유럽 증시도 급락을 해. 미선물 지수 급락을 해. 근데 내가 여기서 샀어. 근데 급락을 해. 이럴 때 핑계를 증시가 급락하니까 내 종목이 떨어지겠지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어차피 증시가 급락을 안 해도 이 주식은 떨어지는 주식인 거예요. 왜? 왼쪽 산에서 벌써 10배, 15배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차피 우하향이를 걷는 와중인데 하필 증시가 무너지는 바람에 더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추세라고 그래요. 요게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 요게 하락 추세.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무조건 여기서 사야 돼요. 상승 추세에서. 자, 그러고 하락 추세에서는 순간 반등한다 해도 절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바닥이 왔어.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멤버님들하고 우리는 어디서 사냐? 여기서 사요. 항상 월봉에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될 때 여기서 사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엔 여기서 샀지만 주가가 올라가면서 불타기라는 거라죠. 20개월선 돌파할 때도 사게 되고 안착할 때도 사게 되기 때문에 평단가도 높아지고 아주 낮은 가격은 아닌 중간쯤에 포지션을 취하게 돼요. 이렇게 요게 우리가 중간쯤에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근데 문제는 시장이 폭락했을 때 역시나 이 친구도 떨어질 수 있어요. 20개선도 깨게 되고 월봉에서 이야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마음속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야, 여기서 얘를 못 팔면 최소한 5개월, 6개월은 고생할 것 같다. 그쵸? 자, 그러면 5, 6개월만 참으면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와요. 시장만 살아나면. 근데 이 우측선에서 물렸을 때 시장에 핑계를 대고 이 친구들이 5, 6개월이면 돌아 나가냐? 절대 못 돌아 나가요. 아무리 못 걸려도 5년. 또 10년, 20년 걸려요. 우리는 여기서 샀기 때문에 지금 흔들려서 물릴 수는 있어도 5, 6개월이면 다 돌아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의 역사와 태동을 잘 알아야 되고 내가 사고자 한 주식의 위치가 지금 어딘지를 보고 많은 걸 판단해야 돼요. 많은 걸. 비중을 줄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 내가 산 종목하고 시장하고 잘 봐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주식을 봐야 되냐면 만약에 내가 산 주식이 앞에서 10배 이상 올라가 있고 지금 우하향의 길을 타고 있다. 이 종목은 시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장이 좋아도 어차피 반등했다 떨어질 거고 시장이 떨어지면 더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런 패턴은 내가 여기 우측산에 있다. 이 종목은 시장 안 좋을 때는 아주 직격탄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산 종목이 만약에 앞에서 10배 올라가지도 않고 찔끔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권에 있고 다시 반등해서 바닥권에 있는데 올라갔다 시장이 무너져서 여긴 다시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최고점에 물렸다 하더라도 돌아나가는데 5개월에서 6개월이면 돼요. 이때는 우리나라 시장부터 미국 시장까지 다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돌아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친구가 다시 날아가면 10배를 가겠죠. 자, 그럼 우린 팔고 다시는 안 쳐다보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다시 그럼 이런 자리에 사는 거죠. 이런 자리들에 샀을 때 이렇게 20개월선의 각도란에 하나 생겨요. 20개월선의 각도가 세다는 얘기는 주가가 빨리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해놓고 보면 내가 산 주식이 여기서 밀리고 있는데 통상개미TV 봐가지고 떼이고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포지션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죠? 우린 다 여기서 사요. 어디서 사냐? 주식이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샀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단단한 거고 제가 멤버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게 불안하면 당연히 손절치거나 비중을 줄여야 돼요. 그러나 내가 사고자 한 주식이 월봉에서 5배, 6배 올라간 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이제 끽해야 20%, 10% 올라왔거든요. 떨어져 봐야 마이너스 30%야.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마이너스 30% 문제가 아니에요.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이 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가지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절대 그 차트에 관해서 이 종목을 들고 계시거나 그러고 가지고 계신 분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교하는 것 뿐이에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메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이메이드요. 자, 이메이드를 보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이 지금 떨어졌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원래 주식은 좋고 회사는 좋은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 내가 운이 없는 거야. 자,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7,000원, 6,800원 하던 주식이 얼마를 갔냐면 요렇게 23만 원을 갔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모르겠지만 7,000원 하던 주식이 23만 원을 갈 동안 누군가는 여기서 사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냈겠죠. 자, 우리는 여기를 아까 금방 설명드린 대로 왼쪽 산이라고 불러요. 여긴 오른쪽 산이죠. 이 친구가 20개선도 깼다? 지금 떨어지는 핑계를 아니야. 원래 이메이드가 좋은 회사인데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것 뿐이지 절대 아니야. 아니에요. 이 친구는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컴투스 홀딩스 같은 친구들이죠. 자, 컴투스 홀딩스도 아니야.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컴투스 홀딩스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그럴 리가 없어. 아니에요. 13,000원 하던 주가가 24만원, 즉 20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26만원 20배니까, 그죠? 이 친구가 우하향 한 번 당한 거예요. 누군가 차익 실현하고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아니야, 이건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리는 거지 내 종목이 안 좋아서 밀리는 건 절대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목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무조건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웬만큼 그럴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 비덴트를 볼게요. 자, 비덴트를 예전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요때 말씀드렸습니다. 요때 이 친구가 좋아 보여요. 굉장히 좋아 보여서 월봉에서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 친구가 크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때 뭔 얘기가 자꾸 나왔거든요.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게 제도권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이유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빵 날라갔는데 여기서 물렸네. 여기서 물렸어요. 만약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렸어. 월봉에서 보니까 바닥 대비 바닥이 3,000원인데 한 15,000원이니까 5배 올라간 거야. 자, 5배 물렸어. 물렸죠? 물론 여기는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런데 5개월선 근처에 샀겠죠. 최소한 여기 돌아나가는데 얼마 안 걸려요. 월봉에서 이런 데서 물린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조정이 들어왔어. 조정 들어왔죠? 여기 들어왔는데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20개월선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물론 깨면 또 여기까지 오긴 와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손실률이 얼마냐면 14,000원짜리 만원이 됐으니까 한 40%, 마이너스 40% 손실권이 있는 거예요. 겁나겠죠. 자, 근데 20개선을 지켜주고 돌아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이때도 공포감이 있었어요. 여기 사신 분들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난리 났다. 자, 어떻게 됐냐면 다 돌아나갔죠.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올라갔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월봉에서 산이치가 났다면 설사 여기서 물려서 여기까지 손실률이 마이너스 20%를 할지라도 단 3-4달만 기다리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 앞전에 10배 이상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지금. 최소한 3배에서 4배, 5배 올라간 적이 별로 없잖아. 이 친구는 정확히 저점 대비 3,000원짜리가 정확히 10배를 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우리가 중소형주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의 맥심 가격이 10배이기 때문에 저라도 이 친구는 여기다 팔아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대주산업이라든가 한일사료라든가 현대사료 같이 밑에서 10배, 15배 올라간 종목을 잘못 건드렸다. 이거는 시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하향 걸을 때. 비덴트가 지금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앞에서 10배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는 거야. 당연히. 자, 그러면 이런 관점을 갖고 우리가 사놓은 종목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데모 말씀드렸죠. 우리가 데모를 오래된 멤버들 잘 아시지만 여기서 물렸어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은 저만 믿고 또 큰 돈도 넣었어. 거의 억대를 넣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죠? 얼마나 무서웠겠어 이거. 20개월 다 깼는데 괜찮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손절도 못해요. 돈을 크게 넣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다 나왔습니다. 딱 1년 걸렸어요. 1년. 이때 대량거래가 터졌어요. 대량거래가 터지고 앞에 있는 물량도 싹 잡아먹고 누군가 이상한 행동을 하나 했어.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보고 있었고 이 친구에 대한 공부를 제가 끝내놨었어요. 인도네시아에 자카르타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보르네오 섬으로 수도 이전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미드만 하나 갖고 왔는데 공부를 끝내놓고 산 거죠. 자, 그러니까 주식은 무조건 공부하고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송이상개미TV에서 좀 좋게 본 거 몇 가지를 볼게요. 자, 제주주 먼저 볼게요. 야, 송이상개미TV가 저 얘기했는데 깨끗한 나라가 좋대. 이게 추세가 월봉에서 지금 우상향이고 좋긴 뭐가 좋아. 지금 시장 무너져가지고 3%씩 떨어졌는데 쟤 바보 아니야? 그럴 수는 있어요. 그죠? 자,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월봉에서 물렸을 때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이런 데가 아니잖아. 여기인데 물론 심하게 밀리면 여기가 오면 코스닥 지수가 아마 한 500p, 400p까지 떨어질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구간은 당연히 공포 구간이 되고 멘탈이 깨지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특히 신용을 쓰신 건 신용 쓰신 분들이 잘못한 거지 투자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죠? 주식이 그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이거 신용님 죄송해요. 네가 신용님이셨구나.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면 돼요, 피부신터님.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멤버님들이나 시청자님들한테 제가 좋다고 얘기한 종목들이 날아갈지 올라갈지 저는 몰라요. 제가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밑에서 5배, 6배 올라간 이런 종목들을 여기서 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여기서 물렸을 때는 제가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 1에서 3% 안에 내가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월봉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돌아나가는 친구가 밀리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지만 믿고 참고 더 사도 된다는 얘기죠. 단 재물을 본인이 잘 보셔야 돼요. 단단하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재무가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 끌고 가려면 당연히 재물을 잘 봐야 되죠. 재무가 안 나쁘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수급으로 생각하는 일봉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앞에 있는 개인들 물량을 뺏는 이런 매집봉이 들어온 친구가 물론 떨어질 수는 있어요. 다시 여기는 올 수 있어. 시장이 안 좋으면 세력들도 절대로 외국인 못 이겨요. 뭐 세력들이 돈이 많아요. 얼마나 많겠어. 외국인은 어마어마한 자본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소나기가 오겠죠. 그럼 세력들도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개인들이 물량 다 던져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싸게 사고 싶어가지고 지금 꼬리까지 달면서 물량을 뺏고 있는데 시장이 무너져서 저절로 싸게 됐어. 아유, 세력들 입장에서는 돈 빌려서라도 사죠. 그렇게 매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산 종목을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진짜 겁이 나. 시장이 너무 겁이 나. 그러면 당연히 예전에 계획됐던 대로 5개월 선 깨면 손절. 아니면 비중 축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창 되지? 저는 더 샀어요, 오늘. 5개월 선 깨면 손절할 거예요, 저. 반이라도 빈을 나니까요. 왜 여기 올 수 있으니까. 더 싸게 살 수 있잖아. 내가 사실 안 할 확률이 높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사서 하향인 종목을 못 빠져나오는 거랑 여기서 사가지고 하는 매매 포지션 자체는 아예 틀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명목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니까 절대적으로 전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 나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만에 하나 멤버님들이 분명히
손절도 안 되실 거고, 저 월봉 바닥에서 손절도 안 되고, 겁나고 또 시장이 폭락하면 저게 떨어질 건데,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월봉에서 낮은 종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부러. 시청자들한테도. 왜? 이게 현대투자인프라코어예요. 이거 밀리면 이런 데 와요. 당연히 5일선 깨면 손절해야 돼요. 주식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자, 그렇지만 여기서 물린 거죠. 물렸다 하더라도. 이런 데가 아니잖아. 여기서 고점에서 13,000원에 물렸는데 요렇게 시장이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어차피 떨어질 친구예요. 왜? 2,000원짜리가 11,000원 8배 올랐잖아. 아무리 건설기가 좋아도 8배가 올라. 근데 지금 바닥권이잖아요. 그죠? 떨어졌어. 토사면 되지. 여기서 심리적으로 멘탈 깨져가지고 난리 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리적으로 깨져거나 무서워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지금 막 한장 핫하게 올라가는 한신기계. 물론 내일 한 번 더 뛸 수 있을지 몰라요. 내일 뭐 세종목 출범해서 원전 얘기 또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물렸을 때는 긴장해야죠. 당연히 긴장해야 되는 거고, 이런 친구들이 떨어졌을 때는 이거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15배 올라왔는데? 이 친구 잘못하면 10년 걸려요,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산 주식이 만약에 내가 월봉에서 이런 데에 물렸다 하더라도 믿고 참고 기다리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즉 쉽게 얘기하면 어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주식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산 종목들이 만약에 공포 구간에 있다. 당연히 선한기업은 자리가 높아요. 우리 원래 여기서부터 보는 거죠, 이 친구를. 여기가 제일 좋은 매수 타임이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20선 돌파하길래 더 샀어요. 저 돌파 매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평단가가 높아지고 약 손실권 돌아왔어. 이게 지금 7% 8% 수익 나고 있다 마이너스 2% 먹고 있어요. 저 이게 뭐야 도대체.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포지션을 정리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의 큰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도대체 손희상 개미가 뭔 얘기를 하나 잘 봐요. 자, 어떤 주식이든지 태동을 해요. 태동을 하죠. 그리고 고점을 찍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좀 이렇게 놀기도 해. 그리고 좀 떨어져. 다시 집에 왔어. 여기 샀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기도 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이렇게 밀리기도 하고 올라갔어. 여기서 사신 거는 시장하고 아무 상관없이 떨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시장이 나빠서 더 빨리 떨어지는 것 뿐이에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산 거는 믿고 참고 기다리면 다 돌아나가요. 왜? 여기에 세력들이 매집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세력들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서 다시 이걸 사준다고 절대 안 사주는 거예요. 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얌얌하신 거야. 근데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는데 조금 올라갔다 떨어진다 해서 난리 피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자리는 그냥 마이너스 30%까지도 존재를 해요. 저는 이런 시장을 많이 겪어봤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멘탈이라는 걸 관리할 때 내 주식을 처음에 어디서 샀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멘탈 맞죠, 영어로? 영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환경이 짧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저 야구에 들어가셔가지고. 저 학교 다니다 말았다고. 장사했어요, 장사.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떨어진 핑계를 대시면 안 되는 거고 본인 포지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다음부터는 여기서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밑에서 10배도 안 간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약간 흔들린다고 그래서 멘탈이 깨져버리면 앞으로 주식하기가 엄청 힘들어지겠죠. 물론 당연히 나는 2% 3%와 나는 손실 보기 싫어. 그럼 당연히 손절해야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를 해요. 저 같아도 만약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좀 비중을 키우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비중을 키우다가도 저 같아도 당연히 제가 한창제지 비중을 계속 키우고 있어요. 내일도 또 살 건데 이런 친구들이 당연히 5개선 깬다. 저는 그러면 비중 늘리는 걸 멈춰요. 일단 내비두는 거야.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니면 비중을 줄여요. 설사 수익권에 있다가 제가 지금 손절가로 돌아왔거든요. 그럼 저도 사람이니까 짜증나잖아. 그래도 줄여요. 왜? 내가 시장을 어떻게 이겨? 못 이기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지금 주식을 산 포지션이 어딘지를 잘 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도 우리 멤버님들이 단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단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거 사신 분들한테 제가 나쁜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단알을 이런 데서 사가지고 친구들이랑 60주를 팔 때 여기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이게 뭐지? 여기구나 여기. 이게 뭐지? 큰일 났다. 이거 4,000원대 샀는데 코로나 와가지고 2,100원 됐어.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진짜 용감을 해도 더 사더라고요. 단알을 믿는 거야. 단알에 페이콘을 믿더라고요, 이 친구가. 내가 얘기했어. 이걸 다 얘기해줬어요. 잘 들어. 페이콘이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하고 협력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 가맹점에 뿌려줄 건데 네가 4,000원 돼서 반토막 났다 걱정하지 마. 코로나 때 무너졌는데 좀만 참어. 이걸 다 먹었어요, 이거를. 물론 여기서 팔았어요. 나는 이걸 못 먹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산 포지션이 월봉에서 위치가 낮다면 마이너스 20% 30% 될 수 있는데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빨라요. 시장만 살아나면 물론 시장하고 관련이 깊어요. 근데 내가 산 종목이 월봉 최고점에서 물렸다. 그래 우하향 중이다. 이거는 시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만약에 시장이 무너졌는데 이거 지금 시장이 무너져서 떨어지는 거지 다날이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시장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왜냐? 하락장도 겪어보고 횡보장도 겪어보고 상승장도 겪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유튜버들 중에서 고수분들이 걱정하지 말라는 분들이 시장을 아주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을 잘 하시죠. 그분들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보죠. 추세를 보는 거예요. 추세.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추세가 우상향인가 하향인가 이렇게. 새와 같은 친구들도 추세가 깬 거예요. 20점까지 올 수 있어요. 이것도 깰 수 있어요. 시장이 폭락한다는 얘기죠. 이게 새하가 이제를 깰 정도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또 깨야 돼요. 그러면 새하 이치가 월봉대 바닥으로 올 거예요. 바닥. 이 친구만 그렇겠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목들도 대바닥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못 팔면 내가 한 3개월이나 2달은 고생하겠구나. 대신에 돌아나갈 확률은 무조건 있다. 왜? 월봉에서 원체 이치가 낮으니까 빠져나올 수도 있고 좋아.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주식의 역사를 우리가 알았을 때 이런 걸 알았을 때 여기서 하향하는 종목 특히 앞에서 10배, 15배가 올라갈 종목은 지금 떨어지는 게 절대 시장 탓이 아니에요. 어차피 떨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떨어지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30분 정도에 걸쳐서 하려면 제가 아침에 낮에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밤에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낮잠을 꼭 자요. 낮잠 자다가 깼는데 깨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야 오늘 영상은 웬만해도 좀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기법이 지금 신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드렸고 저도 당연히 수익권에 있던 종목들이 오늘 줄줄이 다 순실권으로 왔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제가 신이 아니에요. 나 맨날 수익 난다는 분들 보면 신기해 죽겠어. 어떻게 맨날 수익이 나지? 저도 맨날 순실권으로는 판국에.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그 주식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흘러가는 역사에 대해서 좀 보시면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앞으로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될지 결정이 됐죠. 그죠? 저절로 결정이 되잖아. 월봉 저점에 사는 거예요. 월봉 저점에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됐을 때 사는 게 가장 빠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